고춘자, 한울, 총각선생, 해도령, 한시연. 이들의 거침없는 토크 배틀이 지금 시작됩니다. 성조와 조항을 확인했는데요. 이 둘이 가신 중에 투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60~70%는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 단돈 10원이라도 예산이 더 있다면 거실과 부엌 다음으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방인데 그 중에서도 삼신이 계시는 안방까지 보는 걸 추천합니다. 특히 신혼 부부는 꼭 안방까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에는 안방인지 작은 방인지 좀 구별이 안 가요. 왜냐면 방 크기가 다 비슷하고, 물론 이제 안방에 화장실을 놓는 경우도 있는데 또 작은 방에도 화장실이 있고 안방도 화장실이 있고 근데 크기는 티가 나. 똑같고. 티가 나. 그런 어른들이 집도 쓰려고 이제 생각하는 방이 안방이 되는 거죠, 뭐. 상석이니까. 그래서 왜 해필 안방이냐? 임신을 하려면 부부가 이부자리를 펴고 사랑을 해야 하는데, 사랑 뭔지 알죠? 또 시작입니다. 하는데 생기가 옛날에 돌아요. 이부자리 옛날에는 이부자리가 안방에서 있는 장롱 안에 있으니까 삼신도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을 해서 가정이 화목하고 밥 역사가 잘 이루어져야 그 가정은 빼대가 굵어지고 삼신 할머니도 이쁘게 볼끼고 성주도 이쁘게 볼끼고 조항도 이쁘게 볼끼고 다 볼 거라. 그래서 이렇게 장기 안 간 사람들은 나고시. 아, 네? 그 말씀도 사실 이제 우리 고춘 선생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네. 뼈가 있어. 그리고 왜 젊을 때 이제 수의를 미리 지어 놓으면 장수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입었던 베네저고리, 처음 입었던 베네저고리를 장롱에 이제 엄마들이 이제 보관을 하고, 삶과 죽음이 모두 장롱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관장하는 삼신도 장롱에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삼신이 꼭 안방에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를 이제 점지하고 할 때는 삼신이 안방에 계시다가 아이가 커서 혼자 잘 수 있는데, 자기 방을 만들어서 잘 수 있을 때는 아이 방에도 왕래를 하면서 옮겨가기도 하지 않을까. 공간과 상관없이 삼신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하면 혼자 사는 사람들은 나는 신랑 각시도 없는데 그럼 안방을 신경 안 써도 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싶을 텐데 무조건 삼신이고 뭐고 안방을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안방에서 삼신의 자리를 틀고 그렇죠. 나오기도 하지만 이 생을 마감할 때 가장 이상적인 죽음은 집에서 죽는 게 가장 편하다. 맞아요. 안방에서 우리가 염을 하고 다 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이다. 오기도 하지만 가는 곳이기 때문에 집에서 가장 안쪽 독립적인 공간으로 꼭 빼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꼭 삼신의 자리가 없다면은 저는 추천하고 싶은 게 꼭 드레스룸이라도, 이제 장을 안 놓으니까 요즘에는, 왜냐하면 장롱이 사실은 삼신의 자리 중에는 가장 좋은 자리거든요. 꼭 안방에 놓으시고 따로 드레스룸을 별도로 아주 멀리 떨어켜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임신을 해야 하는 시기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땐 삼신이 화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요. 삼신이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초상집을 다녀오면 부정될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삼신이 노하면 집안에 아기가 안 생기고 태어나더라도 시름시름 아프구나 이런 조작이 많잖아요. 부정도 많이 타고 많이 가래고 많이 탈을 잡는다고 봐야죠. 아이를 임신했거나 출산할 때, 맞아요. 그리고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삼시상을 생일날 맞아요. 차려가지고 삼신께 먼저 올리고 아이를 먹이는 게 즉 삼신을 대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꼭 무당을 통하지 않더라도 일반 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은 직접 집에서 하기도 했고 요즘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이유 없이 이제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사를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는데요. 임신을 하는 건 삼신과 또 나의 사대가 맞고 음양이 또 조화로워야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내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이사간 집터에 음의 기운이 좀 있다면 그 음양의 조화가 맞아서 임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청자분들이 음양의 조화가 어떻게 맞는지를 알 수가 있지 하실 수 있어서 어느 집에 이사를 갔는데 편안해지거나 혹은 혈색이 좋아진다든지 혹은 그 집에서 입맛이 돈다든지 누군가가 기다리는 것처럼 마음이 든다든지 그런 마음이 드시면 터와 기운이 아주 맞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음양의 조화가 맞다는 건 꼭 무속적인 시선으로만 볼 게 아니라 건강상으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좋다는 걸 의미하는데 남자는 양기, 여자는 음기. 그래서 집터에 양의 기운이 있다면 여자의 몸도 냉한 기운이 줄어들면서 호르몬이 균형도 맞춰지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건강한 몸 상태가 되니까 임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아는 여자분은 결혼을 하면서 시집에서 집을 마련해 줬어요. 집에 가서 살면서 여자가 나이가 40이 넘으면서도 자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혼하라는 소리도 나왔고 뭐 헤어지라는 소리도 나왔고 뭐 나가서 애를 낳아갖고 신랑을 오라는 소리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소리가 나왔어요. 근데 회사까지 다 작살이 나는 거예요. 회사까지. 완전히 알거지가 돼가지고 월세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월세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우연하게 아기가 들어선 거예요. 저절로. 애가 들어서고 신랑이 조그만한 걸 뭘 했는데 재산이 불어나기 시작한 거야. 근데 딴 데로 이제 가는 상황에 좀 뭔 의식을 좀 해달래서 했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사준 집이 어떤 할머니가 거기서 살인을 당한 거야. 자식한테. 근데 가서 그 두뇌가 거기서 안 죽고 나온 것에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런 터에 들어가도 삼신이 안 된다는 거. 너무 영가가 짜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움직거릴 수가 없는 거야. 모든 게 다 잠긴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경향도 있더라는 거. 정말 집을 잘 봐야 돼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성주가 있는 거실, 그다음에 조항이 있는 부엌, 삼신이 있는 안방까지 쭉 둘러보고 이제 좋은 집을 구하셨잖아요. 이 정도면 이제 90%는 성공을 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남는다거나 지금 집에서 더 넓혀서 갈 계획이 있는 분들은 봐야 할 곳이 있는데 바로 터주신이 있는 마당입니다. 흔히 터주대감이라고 불리는 터주신은 집이 지어진 면적만큼의 터를 돌보는 가신이죠. 원래 집이 없을 때는 그냥 지신인데 거기에 집이 들어서면 그 면적만큼 터신이 이제 들어서고 또 터대감이 들어서는데요. 집터를 포함한 울타리 내의 모든 영역을 관장하고 가족들의 재수와 재물에까지 영향을 주는 그렇죠. 말 그대로 집안의 흥망성쇠를 쥐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마당이 있는 집들이 많잖아요. 앞마당에는 남자 터주신, 대문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을 지키고 뒷마당에는 터주지신 할머니가 집안에 들어온 재물을 모두 쌓아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마당 없는 집에도 터주시는 그 집터에 어느 곳이든 자신이 원하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구가 모여 있는 건물일지라도 모두 각각의 집이기 때문에 각 가구마다 터주신도 다른 거죠. 제가 본 분은 1000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터주신이 2~3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터주신이 꼭 한 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렇다고 꼭 땅이 넓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이 좁다고 해서 터주신이 적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터주신이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게 저는 본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 여터주, 남터주 뭐 네, 다 계시고. 그러니까. 그것도 네, 그것지만 지분이 열릴 네, 수도 있고. 그렇죠. 필지가 또 여러 필지가 집 한 울타리에 있을 때도 있을
수 있었고 하기 때문에. 거실이나 부엌, 방처럼 터도 좋은 터인지 나쁜 터인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편안하면서 동시에 심장이 좀 콩콩 뛰는 느낌이 들면 좋다 말하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급동의 신호가 온다. 이게 기분 나쁜 배가 아니라 시원하게 좀 해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집은 여러분의 집이라는 신호로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땅이 아닌 곳에 똥 뿌리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보러 갔을 때 똥이 매려오면 그 집이 인연법이 맞아요. 있다. 네, 그리고 이 집은 굉장히 좋은데 이제 탁한 느낌이 들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그 터는 나와 맞지 않는 터라고도 봐야죠. 시청자 여러분, 대기업 회장이나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강남은 터가 좋거나 터주신이 강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요인은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조상의 덕을 받거나 아니면 좋은 사주를 받아 태어난 경우, 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인데 이때는 안 좋은 터에 살고 있다고 해도 주변의 좋은 기운으로 터의 나쁜 영향을 상쇄시킬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명당 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대기업 회장님들 사는 집들이 터는 좋긴 해요. 그런데 대기업 회장들은 이미 사주에서부터 좋은 터를 만날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천성부터 벌써 영적으로 벌써 빛이 나, 그분들은. 기운이. 기운 자체가. 그래, 되려면 떡잎부터 그렇죠. 알아본다. 이거지. 그러니까 터를 고를 때도 벌써 지관을 골라도 옳은 지관을 고를 거고 무당을 골라도 옳은 무당을 골라서 그래서 좋은 터를 만나서 명당에서 살더라. 그리고 땅값이나 건물이 비싸다고 해서 터주신도 그만큼 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강남 쪽 지나가다 보면 지신이 기운이 강하게 도는 걸 좀 느끼게 되더라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도 거기로 몰리는 건 아닐까? 아니 진짜 우리 가다 보면 한 번씩 탁 훅훅 느낄 때가 있잖아. 살짝 문화의 그 차이도 있고요. 그런데 저기 시골의 아주 작은 동네에서도 터주의 기운이 강한 곳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왜 산 전체의 기운을 볼 때 그 산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산의 용신맥을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좋은 터에는 흉맥이나 길맥이 있어서 길맥이 왕성한 곳에는 거기에 아주 작은 집만 짓고 살아도 혹은 그 터를 내가 갖고만 있어도 그 집은 분명히 대성한다고 그래요. 지금이나 강남 이렇게 하는 거지 예전엔 다 그 강남 일대가 과수원, 맞아요. 논밭 그렇죠. 그리고 홍수가 나면 특히 피해가 많았던 지역들이에요 사실.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논이었고 밭이었고 과수원이었고 이런 것들은 그런 그 양질의 토양이었던 거고 또 앞에는 한강까지 흐르고 있어서 풍수학적으로 명당터가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 땅값을 정하는 건 시장의 논리이기 때문에 강남구에 있는 터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고 뭐 터주신까지 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저는 강남 쪽에 터주신이 강하다고 보는데 한강을 기준으로 남쪽, 동쪽, 서쪽, 북쪽을 나눴는데 그만큼 풍수지리적으로 보면 남쪽을 우리가 선호하거든요. 그럼. 거실을 봐도 집에 남쪽으로 뻗어 있는지 동남쪽으로 뻗어 있는지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강남이라는 것 자체가 남쪽으로 돼 있고 풍수가 아시겠지만 그 모여드는 물이 흘러서 들어와서 안에서 맴돌아서 나가지 않고 흘러서 나가는 이런 터를 좋다고 맞아요. 보거든요. 그래서 강남은 그만큼 기운도 강하고 시대적인 어떤 발전도 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이 버티지 못하고 나가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오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비싸잖아요.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센 터라고도 봐요, 저는. 그리고 로또도 명당 자리가 있듯이 가만히 있어도 대박나게 해주는 터주신의 자리도 있죠. 제가 봤던 곳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유명한 짬뽕 맛집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이 줄을 서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줄이 서 있더라고요. 근데 옮기고 나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구렁이가 터주신으로
있는 곳이 정말 대박 나는 것을 봤습니다. 업구렁이든 네. 업도깨비든. 네네. 진짜 대박 납니다. 네, 대박 납니다. 네. 터주신을 잘 위하면 플렉스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쪽박을 찰 수도 있습니다. 네. 터주신이 화가 났다는 거는 음기가 많이 돌거나 습하고 부정한 터라는 건데 이때 좌정해 있지 못하고 떠 있기 때문에 그 틈을 노리고 온갖 귀신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터주신이 화나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가위 눌림을 당하거나 몸이 무기력해지기도 하는데요. 집에서 자꾸 넘어지고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자주 일어나면 그 터에도 부정이 생겼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 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 자꾸 막힌다든지 혹은 이렇게 부부가 자꾸 시끄럽게 된다든지 누구하고 자꾸 시비가 붙는다든지 뭐 주변에 구설을 탄다든지 혹은 또 꿈자리에 계속 흉몽으로 비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증상들이 만약에 계속 비춰진다 하면 터주신을 좀 안정을 시킬 필요가 있고요. 터에 있는 악기를 집 밖으로 내몰고 지신과 터주신을 밟고 와서 안정을 이제 시키고 맞습니다. 다녔던 의식인 거죠. 맞아요. 지금까지 거실, 부엌, 방 그리고 턱까지 싹 둘러봤으면 사실 이대로 계약하셔도 돼요. 그런데 뭐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으신가요? 바로 빠져. 화장실입니다. 집에서 화장실은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고 요즘에는 화장실 인테리어도 신경 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일반 공인중개사라면 화장실을 처음부터 강조했을 텐데요. 무속적으로 보면 화장실이 다른 공간에게 밀려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에 있는 측신 때문이죠. 무당들 사이에서도 측신을 두고 가신이냐 아니냐 의견이 갈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측신은 가신이 맞다고 봅니다. 화장실은 부정한 것들이 빠져나가는 공간이라 귀신이 존재할 가능성이 많은데 만약 측신이 없다면 화장실은 귀신 소굴이 아니겠습니까? 가신이 아니라는 소리는 못하지. 네. 집안에 이제는 뭐 다 낑겨져 있는 아파트 단지에 전부 다 싹 다 들어가 있는데. 네. 그런데 측신이 가중파신에 소속돼 있긴 하지만 복을 주는 신보다는 맞아요. 동토를 없애주는 신으로 예전부터 새로 들여온 물건들을 있으면 화장실에 갖다 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맞아요. 그런 의미로 썼죠. 귀신도 아니고 신도 아닌 애매모호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까다롭고 조화를 잘 부리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꺼려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런데 저도 측신은 가신이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제 마당에 뭐 바로 뭐 오른편이든지 왼편이든지 화장실이 있거나 맞아요, 아니면 좌측에. 이제 아예 집과 멀리 떨어져 있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우리가 고사를 지낼 때는 제일 먼저 화장실에 시루떡을 한쪽이라도 갖다 놓고 빌었거든요. 가신으로의 역할을 수행을 한다고 보는 거죠. 제가 봤을 땐 측신이 가신인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이상하게 화장실만 가면 영이 잘 떠요. 저는 애동이 때는 거의 화장실에서 영 떠갖고 나가 점쳤지. 말 갖고 아니 들어가 긴장하니까 화장실이 영이 잘 볼일 볼 때 맞아. 누구 저 사람 왜 왔다. 왜냐면 화장실에서 똥이 뜰 수밖에 없는 게 밑으로 빼면서 위에 바람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영 안 뜨는 제자들은 화장실에 좀 있어 봐야 돼. 잘 떠 진짜. 잘 떠진다. 우리가 화장실을 둘러볼 때 기본적으로 깨끗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산한 기운이나 원인 모르는 악취가 나진 않는지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천장이 기울어졌다든가 아니면 천장이 뚫렸다든가 가신이 조화를 부릴 수가 있다. 그런데 하수도에서도 또 다른 기운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가신의 기운이 나쁘기 때문에 동토가 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주한 후에 집을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매달 음력 6일, 16일, 26일에는 측신이 화장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때 수리를 하면은 주당살 이게 바로 급살로 내려오거든요. 심각하면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측신이 지키고 있는 이 날이 되면은 측신이 놀라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하고 헛기침을 하고 화장실 들어가거나 맞아요. 하셨잖아요. 제가 10년 전쯤에 화장실을 고쳤다가 이제 주당살로 풍을이 와서 이제 그 상담을 했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이제 집이 전통 구옥이었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사도집 전부 이제 그걸 헐고 현대식으로 건축을 이제 새로 신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있던 화장실도 허물었는데 며칠 후에 그 집 대주가 이 왼쪽으로 풍을 맞았어요. 아마 이제 화장실을 없애기 전에 뭐 미리 고하던가 아니면 어떤 주당살을 풀던가 이렇게 했더라면 피해 갈 수 있었을 텐데 뭐 그런 거를 대수롭지 않게 그냥 여기고 일을 진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측신을 달래는 굿을 해서 나아지시기는 했는데 이미 한 번 이렇게 내린 주당살은 완벽하게 고칠 수는 없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축신과 조항은 사이가 나쁜 거는 맞아요. 네. 축신은 더러운 이미지라면은 조항은 깨끗한 고귀한 분이라 화장실과 부엌을 마주보고 지으면 안 된다는 거. 만약 마주보고 있다면은 화장실 문 앞에다가 비방하는 게 우리 좀 좋은데 왜 엄나무 있잖아요. 네. 가시부터는 엄나무를 화장실 위에다가 걸어놓으면 웬만한 그거는 다 막아준다 하잖아요. 그리고 화장실은 보통 거실과 맞닿아 있잖아요. 유일하게 가중파신 중에서 측신을 상대할 수 있는 신이 바로 성주입니다. 다른 신은 다 꺼려해요. 근데 성주는 측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 남자고 그건 화장실은 여자니까. 아니 여자고 남자고 다 들어가 홀딱 벗고 오줌을 싸고 똥을 싸니까 어디다가? 화장실에 가서 성주님은 남자잖아. 그러니까 치다보고 즐기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합의가 잘 되는 거지. 아, 또 그런 쪽으로 가네요. 네, 조항을 멀리 두는 것이 측신의 주가 되지만 성주를 가까이 두는 것도 또 그러한 이해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안방에 딸린 화장실을 우리 예전의 개념으로 보면 그게 측신이지만 네. 사실 요즘의 측신은 저는 정화조로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은. 똥통이죠. 쉽게 그죠, 말하면. 그죠. 예, 예, 똥통. 똥통이죠. 그게 일명이 똥통. 그래서 몇 층 건물이라도 정화조는 저 아래에 보통 뭐 2개를 뭐 묻던지 3개를 묻던지 그러니까 측신은 조금 내려앉지 않았나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집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중개업자와는 차이가 많아서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기도 한데 무조건 이런 집을 구해라 라는 건 아니지만 집을 구할 때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고 만약 더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미스터리 서클로 문의 주세요. 집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신을 조금만 신경 써준다면 가신이 전해주는 좋은 기운을 발판 삼아 언젠가는 내가 꿈꾸는 집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신 분들이라고 가신을 찬밥 취급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가신도 잘 이해하면 집값도 오르게 하고 좋은 조건으로 매매까지 하게 하는데 힘이 되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가신을 위하는 게 먼저가 돼야 하지 부동산이니 재테크니 하는 것처럼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신을 대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신은 대대손손 그 집안의 안위를 보살펴 준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럼 저희들은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